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우리나라 지금 한창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역시나 기존에 잘 나가던 주도주가 또 좋은 실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좀 총평이라보다는 중간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영향이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의 영향이 있는 것들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IT, 자동차부터 해서 그런 것들인데 나머지 최근에 좀 시장이 비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사실 관세하고 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은 관세도 안 맞기도 하지만 미국이 없어서 우리한테 손을 벌린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이제 관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진짜 실적이라 보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관세가 부과될 거라 해서 너무 선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또 4월, 2월 달은 반대 케이스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또 그 다음 분기는 또 불규칙해질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혹시 90일 이후에 끝난 다음에 또 안 될까 봐 또 선주문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일반적인 수출 기업이나 관세 영향 있는 기업들은 너무 불규칙해요. 네. 너무 울퉁불퉁. 그래서 이게 진짜 추세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기존에 한국의 강점이 있고 되게 뭐 관세 영향도 좀 덜 받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땐 그래도 자기 갈 길을 가고 제 어떤 실적도 냈고 실력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섹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은 뭐 조정 없이 라면 매운맛 계속 예. 보여주고 있고 황제주 된 것도 있고요. 조선방산도 실적 정말 잘 나왔죠. 네.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가고 있고 조정도 그렇죠. 없이. 예.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한 3년 돼가는 것 같고 예. 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삼양불닭 많이 해요. 그렇죠. 딱 다른 라면은 그렇게 안 팔리고요. 그러니까 삼양불닭은 문화입니다. 문화. 예, 문화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 삼양불닭은 문화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품목이 라면이 유행해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삼양불닭만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컨셉이 있었던 거고 글로벌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챌린지 이것과 관련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 반나절 화장실에 있었어요. 결국은 제 입장에서 이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왜 먹어가 더 컸겠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도 제대로 왜 먹을까? 음. 저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진짜 분석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반나절 고생한 걸로 저는 이제 못했던 걸로. 그 소스를 절반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아, 조금만 넣어서. 그러면 또 그 맛이 안 나죠. 예. 예. 어린이 맛 이렇게. 저는 해서. 어떤 제품을 살 땐 예. 반드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최적화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도 반드시 정량을 넣어요. 그래야 제일 맛있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화장실에 예, 화장실에서 이제 반나절을 보냈었던 그죠? 속이 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이게 불닭이 아니라 이제 불이 들어간 거죠, 진짜로. 그 저는 이제 예전에 야식 잡술로도 그 삼양식품 놓친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찍기는 했습니다만 60만 원 갔을 때도 와 80만 원 갔을 때 와 이러다 황제주의 되겠네. 90만 원 와 지금 뭐 한 110몇만 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그게 그래도 우리보다 후배분들의 문화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팔리는 지역이 해외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친구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또 못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출 데이터만 보니까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설날 때도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고 그죠? 빠졌다 하더라.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사실 그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노이즈가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항상 문화를 읽을 때는 그 큰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문화적 배경이 뭔지는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럴 거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수출 데이터 월간 뭐 10일 단위가 예. 아니라 이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게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 최근에 쌈지엔터가 그랬죠. 그렇죠? 하추핑이라고 불리는 그 그렇죠, 예쁜 인형이라고 보는 만화 캐릭터가 네네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환호를 했을까요? 그렇죠? 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선배님들이나 저희 나이 때는 이게 뭐야, 그죠? 머리가 되게 크네, 이선엽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이랬을 텐데, 산여핑. 예, 저는요 뭘 봤냐면 저희 큰 아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영화를 하추핑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대학생이에요. 용산으로 보러 갔어요. 남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근데 사람이 많더래요. 그게 우리가 놓치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열풍을 잇는 거고 주가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화인데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웃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헬로키티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분홍 고양이 그죠? 이 괭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보러 그때 이럴 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리오라는 기업도 많이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 문화를 간과를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데 서비스업이 좀 익숙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캐릭터가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뽀로로로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기상어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나라도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 캐릭터가 뭔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또 문화를 만드는 걸로 온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고 나서 저게 되겠어라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근데 아마 그게 최근에 3배 정도 올랐을걸요? 그렇죠? 올해만. 어떻게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에 네. 그 KBS 라디오에서 성공예감에서 거기 부대표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퀘스천이 있었죠. 사랑의 하츄핑 영화가 100만 돌파하면 대박인데 과연 이 회사가 계속 뭔가를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은 못 낼까 하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턴어라운드하는 거 보여주니까 네. 폭발적인 성장이 또 맞습니다.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예전과는 다르게 제조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확실히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밤에 우리 후배가 이제 상가집이 있어서 어제도 막 밤 뭐 거의 11시 이렇게 돼가지고도 이제 대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는 기차에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이분들한테 좀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하이브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정확히는 BTS인 거죠, 그죠? 지금 HOT라고 하실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HOT나 BTS나 아, 뭐. 그렇죠. 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문화적인 힘이 되게 커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게 미국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문화 때문에 벌어든 돈이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우리 그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예. 그의 아마 아바타라는 영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에는 할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수출 금액의 2배였나 절반이었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는데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영화 하나가.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힘이 단순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품 판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 제조업 관련해서만 분석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쪽에서도 우리가 강국이 되고 있는 걸 우린 봤고 왜? 이미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빌보드를 하는 데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빌보드 쳐다보지도 못했던 게 뭐 2위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뭔가 강국이 되고 이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일단은 관심들을 보자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문화는 청소년 중심으로 형성이 되지 저 같은 선비들 중심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왜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최근 진짜 한 2, 3년 사이에 소비재 안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요.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과거 소비재는 그냥 내수, 안 돼, 좁아 이거였는데 이제 수출이 새로운 되고 수출이 된 거죠. 글로벌 문화가 되고 네. 사이즈가 달라지고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익률이 크잖아요. 그죠? 예. 일반 제조업은 이익률이 10%인데 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츄핑 2년 만드는데 도대체 제조 원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거의 이제 라이선스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화장품도 사실은 우리 월간이 저녁 꾸준히 들으신 분들 네. 그리고 지난 3월 특강 때도 마찬가지였고 OEM사 많이 강조해주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어유 계속 신고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경쟁력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어떤 브랜드가 경쟁력 있을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해외에 나가봐야 하는 거고 업체만 할 텐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도 인디 브랜드, 즉 우리가 뭐 진짜 고가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상표보다는 품질로 승부를 하고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보기엔 바뀌어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난해 있었던 게 올해는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올리브영만 가봐도 느낄 수 있어요. 올리브영에 가보시면은요 판매 순위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 바뀌죠. 예, 그러면 다르네. 근데 분명한 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총량만 보면 돼요. 한국에 여전히 인기가 있어. 근데 어떤 게 인기가 있어? 올해는 이거였는데 내년은 이거야. 근데 대부분이
인디 브랜드다 보니까 상장사 아닌 것들도 많죠.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걸 만들어주는 기업만 사면 되는 거죠. 뭐 굳이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의 총량이 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전 고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보다 OEM, ODM사가 조금 뒤늦게 출발했죠.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좀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직 비싸다라는 이야기나 뭔가 좀 달라질 저는 요인도 싸다 아직 비싸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더 뻗어나가면 지금도 싼 거고요. 여기가 아닐 거면 지금도 비싼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밸류에이션 잣대에 목을 매니까 안 되는 건데 핵심은 앞으로도 더 우리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 그죠? 이거는 우리의 역량도 중요한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하고 또 연결이 돼요. 단순하게 이 기업들만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 엔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가수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드라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붐업이 된다라면 제가 볼 때 또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이 피부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성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애들은 거의 엉덩이가 최고, 그죠? 미국 쪽은 뭐 가슴 중심으로, 한국은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각국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한국 이런 걸 되게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이쪽인 거니까 뭐 단순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의료기기 쪽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죠. 피부 관리하는 쪽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좋았을 거예요. 와,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강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화장품을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ODM, OEM 업체들의 어떤 엄청난 그죠? 제조 역량, 그죠? 정말 좋은 품질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뒷받침됐으니까 뭐 그냥 그쪽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매운 라면도 그렇고 화장품 OEM, ODM도 많이 그렇고 매운 라면. 많이 매운 화장실 반나절 라면. 라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게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물렸을 때는 오래 버팁니다. 근데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 팔아버립니다. 해서 네. 이 지붕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이런저런 주도 섹터에서 많이 계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좀 사실 가능할까요? 답이 없죠. 네. 누가 얼마나 팔 거냐는 건 본인의 몫인 거지. 그 어느 누구도 뭐 예를 들어서 삼양불닭도 처음부터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구간마다 다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각자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이 다를 거니까 저는 뭐 그걸 가지고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뭐 이러진 않고 되려 좀 잘하는 분들은 보면 내가 더 비싼 가격에 사시는 경우도 왕왕 봤어요. 진짜 프로. 예, 그러니까 분들. 이런 거죠.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거였는데 보니까 이만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베팅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모하게 가격만 보고 따라가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원래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뭐 손절매 잘하자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뭐 잘 팔아보자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각자의 영역인 건데 원칙을 지키라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원칙 지키기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미용 섹터에서도 리쥬란 그 주사 엄청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 개발한 피부- 게 또 제가 아는 분이신데. 네. 근데 그 주사로 피부가 아니라 허벅지를 찌르고 싶다는 좀 몇 배를 날아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네. 특히 남성분들이 그럴 건데 그쪽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남성분들 우리가 조금 이제 소시적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도 잘 안 발랐던 것 같은데 그죠? 요즘 이제 우리 후배분들은 막 군에서도 뭐 화장품을 쓰고 네. 그러시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었거든요. 네네. 그냥 막 올드 스파이스라고 해가지고 안에 스킨브레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바르면 따가운 거 쫙. 아, 옛날에 그 뭐야 아빠 어디가 네네. 어디가가 아니라 그 아빠 뭐죠? 어디가? 아니, 나홀로 아빠 집에, 어디가? 나홀로 나홀로 집에. 집에. 네.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좀 이상해져 그죠? 그런 거 또 중심이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뭐 저도 군에 PX 가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화장품 군복 뭐 장난 아니에요, 그죠? 다 그것만 바르고 우리 또 이거 그 수검정 바르는 것도 옛날 위장 크림 바를 때는 그렇죠. 신문막 해가지고 빠우고 그랬는데 네. 얘네들은 피부 안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다 싸제 쓰고. 예, 네. 전부 다 싸제가 더 좋으니까 위장도 잘 되고 진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세상에 베팅하는 게 주식이에요.